혹시 매출 어느 정도까지 가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재고로 높았던 게 2천까지 월 찍었었어요. 그래서 빅파워 갔다가 사실 저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일반 국내 상품을 가져와서 팔면은 누구나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장벽이 좀 있어야지 걸을 사람 거르고 그 다음에 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매출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때 막 찾아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인 거예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중국 판매장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만 뛰어넘으면은 가능하겠다. 처음에는 저도 한 달 정도는 뭐 한두 개 팔다가 1,000, 1,500, 2,000까지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못 받아요. 지금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때 그냥 주문이 400, 500개가 밀려 있는데 아무도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천지지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크게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그냥 중국에서 물건 안 주면 끝인 거예요. 위탁 상품 같은 경우도 공장에서 물건 안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 본인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성장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셀로오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판매들도 많이 몰려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물어봐요. 제가 거기다 막 답변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고맙다고 잘 됐다고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쪽 길이 좀 맞는 것 같다. 내가 내 상품 파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되게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커피 쿠폰도 막 보내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 강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마케터 쪽으로 가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다 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컨설팅이랑 같이 5대1로 가고 있었다면은 강의 쪽으로 좀 많이 올렸죠. 그 만족도가 저 높더라고요.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직장 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때 그냥 제 걸로 했어요. 회사에 말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에 또 내면 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나중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는 겸업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았죠.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려면은 사업자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업자 없이는 물건을 팔 수는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 그래요? 네, 팔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 네이버에서 사업자 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업자를 안 내고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무조건 사업자 내든 안 내든 물건을 한번 파는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팔아보고 잘 되면 그때 넘어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스토어만 해봤는데 못 팔았다. 그럼 저는 그냥 회사에서 집중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회사 월급보다 스마트스토어가 더 우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좀 스토어 쪽에 집중을 했었죠. 회사도 그만두시고. 네. 근데 회사를 그만둔 것보다도 전 타이밍이 좀 신기했던 게 한창 그 노제펜 있었잖아요. 노제펜 하면서 그 당시 때 저희 대행사 회사가 일본 제품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광고 마케팅을. 하면 욕먹잖아요. 그냥 그 업체에서 마케팅 다 줄인 거예요. 줄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뭐 한 2천, 3천씩 받던 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직원은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거여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밑에서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잘 맞으셨군요. 네, 회사 다닌 이유도 사실은 저는 약간 배우고 싶었어요. 저가 일식집을 했었거든요. 가족이 했었어요. 저희 가게 오프라인 매장을 마케팅하는 거를 뭐 페이스북, 인스타 체험다 해가지고 되게 다양했던 거를 우와. 그거를 경험으로 마케팅 회사에 취직된 거예요. 만약에 0이었으면 저를 안 뽑았을 것 같은데 그게 했던 경험이 있고 판매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경력자로 들어간 거예요. 해보니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으로 하는 거는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1에서 5까지 못 배운다면은 회사로 들어가니까 5에서 10단계 그 다음 단계 는 제가 마케팅하는 그냥 일반 작은 일식집 하나지만 회사에 들어가니까는 뭐 큰 대기업 마케팅 뭐 그때 샘소나 톰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면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었죠. 근데 한 1년? 좀 안 되게 좀 다녀보니까는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퇴사를 좀 하고 싶긴 했었어요. 당연히 배우면 끝은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매일 같은 일? 그쵸. 네, 그냥 다니셔도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이것 말고 좀 다른 일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회사에서 또 그런 게 나오면서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좀 놀랬죠. 그냥 나가겠다고? 그래서 뭐 한 달 뭐 유예기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그냥 그럼, 멋있다. 네, 저는 그 당시 때 이미 월급보다 더 벌고 있어가지고 이야. 저는 여기서 그냥 배울 수 있는 건 많이 다 배웠고 제가 수원사이거든요. 청담동에 있었어요. 회사가 1시간 반 걸려요. 2시간 전철로. 예. 출퇴근하면서 책을 볼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를 그냥
계속 라디오식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좀 써서 저는 부업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시간 때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으면은 계속 그 시간도 아껴서 쓸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굉장히 아깝잖아요. 한두 시간. 그쵸. 그게 하루면은 뭐 한두 시간 있지만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뭐 6개월 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시간을 더 쓰니까 매출이 확 올라갔어요. 제가 어차피 마케팅 대행사 쪽으로 해서 크게 성장을 하면은 어차피 그 대표? 지금 그 대표만큼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내 목적지가 거긴 거잖아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강의 쪽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더라고요. 천장이 높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나온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직장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딱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회사 다니면서 뭐 만족하냐?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지금 1, 2년만 보는 게 아니고 30대,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30대가 되고 40대 후반,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너의 모습은 뭐가 될 것 같냐고 얘기하시고 좀 놀랐어요. 좀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아 그러네? 내가 지금 대행사 다니면서 40대 되면 내가 지금 다니는 대표처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막 휘둘리고 그러니까 갑은 아닌 을의 위치인 것 같아요. 대행사가 을이에요. 근데 저는 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표님과 좀 친했거든요. 스타나 놀이였나 게임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때 그 대표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제가 예상하는 정도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끝인가? 그래, 결국에는 지금 회사만 다니다 보면은 대행사나 대표로 끝나겠다. 그러면서 부업을 좀 찾은 것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내가 저희 지금 부동산 하세요. 부모님들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강의나 컨설팅을. 너가 돈을 벌고 싶으면 부동산은 해야 된다. 단위가 다르다. 근데 저는 관심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도 좀 남을 이게 되게 좋더라고. 컨설팅을 못 버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되게 못 벌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러지만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강의 뭐 컨설팅에서 몇백씩 받는 분도 있잖아요. 오은영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막 몇백 그렇겠죠. 엄청 많이 받겠죠. 뭐 1,000, 2,000.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 그러면 가는 롤모델이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롤모델 사실 저는 제 궁극적인 목표는 네.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운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네. 것들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대표님들 이렇게 컨설팅 받으면 강의할 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잘된 사례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피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튜브나 커뮤니티는 좋은 모습만 있어요. 왜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지 누가 실패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잘된 것만 보고 시작을 하지만은 안 될 수 있다. 항상 저는 뭐 어떤 일 할 때 최악은 항상 생각을 해놔요. 아 내가 진짜 뭐 어떤 걸 했었는데 최악으로 망할 수 있으면은 이걸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대표님들한테도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되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거를 알고 경험하는 거랑 모르고 갑자기 확 닥쳤을 때 한 게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겪었거든요. 스토어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거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면은 광고 회사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왜요? 왜냐면 보통 대표님들이 어떤 물건을 올리면은 안 팔려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지? 마케팅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요. 그래서 대표님 이거 물건 안 팔리시지 않냐? 우리가 이거 도와드리겠다. 상위 노출 해드리겠다. 상위 노출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 해주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되게 솔깃하죠. 그래서 저도 전화 받았을 때 계약을 할 뻔했어요. 왜냐면 저는 마케팅 쪽을 했지만은 좀 다른 거죠. 처음에 주변에 좀 말도 못했어요. 내가 회사 마케팅 쪽 전공하고 마케팅 쪽 한다는데 못 파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님 막 네이버에서 뭐 몇 명 뽑아서 지원해드리는데 선정되셨다.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넘어갔다 다른 사람한테 한 달에 한 30만 원씩 해서 1년 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광고를 해봐도 효과가 없죠. 판매하시는 분의 성향 그리고 판매 상품마다 카테고리마다 다 다른데 그냥 상위 노출만 해드리고 어떻게 막 만들고 해서 했는데 당연 성과가 안 나오죠. 한두 달 해보니까는 안 팔리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환불해주세요 그러면은 대행사에서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죠.
아 우리가 이거 들어가는데 뭐 분석하는데 뭐 직원 뭐 들어갔고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티슈를 파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물티슈 할 때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안 사잖아요. 물티슈를 누가 인스타그램에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상품에 맞는 마케팅을 안 하고 그냥 뭐 필요 없는 광고들 약간 막 넣어가지고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게 접근을 하나 보네요. 그런 상품을 파는 분들에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셀로오션이라는 카페 보면은 피해 사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당연히 효과가 없죠. 없어서 환불 받고 싶은데 이미 뭐 소재 만드는데 몇백, 몇십, 직원들한테 몇십 해서 이거 그냥 가시면은 300 하시는 거고 환불 받으시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받으실 텐데 선택하더라. 아깝죠. 그냥 10만 원, 20만 원 환불 받을 바에는 그냥 하겠다. 360만 달리서 컨설팅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하소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이렇게 그 6개월, 7개월 동안 싸우면서 질려버리니까 아 이거 진짜 안 좋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팔 수 있는 분위기였을 수 있는데 싸게 잘려버리는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유튜브 강의나 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유튜브나 강의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유튜브나 강사분들은 본인들 상품을 판매했던 경험적 지식으로 교육하고 본인들 상품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중에 오픈된 것도 많이 있죠.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버는 강의. 그러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본인 다 인증하시잖아요. 똑같이 벌려면은 그 강사분이 매출을 만들었던 그 상품이 있죠. 그 상품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고 똑같이 마케팅을 하고 그 상황을 동일하게 해야지 내가 그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항상 물어봐요. 유튜브 뭐 들으셨어요? 강의 뭐 들으셨어요? 하면은 다 듣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오프라인이 거의 최후의 수단이죠. 사람을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와서 그 방향만 딱 잡아주면은 뭐 공부도 비슷하죠. 이게 출발할 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시작이 중요한데 좀 잘못 들어쓰고 나서 그건 처음에 몰라요. 강의나 유튜브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되게 좋아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하는 얘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막상 안 되면은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자기 탓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못 배우는 걸 수도 있죠. 수학 선생한테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나 강의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면 냉장고를 해서 성공했던 분한테 배우는 거고 내가 화장품을 판다 그럼 화장품으로 성공했던 분한테 들어야지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나 강의 들어도 내가 효과 없다.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백제인 게 좋아요. 왜냐면 유튜브나 강의를 듣고 와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 유튜브나 강의도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들어서 안 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표님 그래서 그 유튜브 하는 대로 하고 강의 들어서 성공하셨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있지 않으시냐. 순둥순둥한 얼굴로 할 말 다 하시는군요. 그럴 때 가끔씩 드리긴 하거든요. 제가 좀 돌려 말하죠. 네.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비용이 좀 적게 받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막 어떤 분이 10만 원씩 받아요. 저는 4, 5만 원씩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최대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옷만 팔았다. 옷 파시는 분들만 오시면 제일 베스트인데 컨설팅은 스마트라는 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오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500명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이 비싸게 쓰면 1,5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래 이 가격이면 45분 괜찮겠지. 그 가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근데 대표님의 클래스는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어필 한번 하시죠. 그 전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안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모르는데 괜히 알려줬을 때 그분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아닌 거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만들고 있다가 쿠몽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쿠몽에서도 만족도 보면 거의 100%? 100%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와디즈에 신청을 했었고 와디즈에 선정을 했을 때 제가 뽑혀서
이번에 좀 클래스를 같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유목민이라고 하죠. 네. 저도 강의하고 컨설팅을 하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오픈된 강의나 컨설팅을 다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봤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튜버나 이런 곳에 흔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1 더하기 1부터 먼저 배워야지 뭐 미분적분 뭐 곱하기부터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그 방향.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다른 없는 얘기를 좀 해드려요.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멘토로 생각하는 대표님이 계세요. 나름 공부를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좀 더 좋은 분들, 스승분들에서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뛰어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멘토 이번에 클래스를 오픈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거 생각이 들어서 뭐 더 좋은 질 좋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딱 대비 문서가 좀 많이 계세요. 대회비? 일시적으로 잠깐씩 공개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좀 공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호호. 풀렸다가 딱 없어진 경우가 있고 저 입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영역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거를 넘어가려면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 대표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그거 가지고도 좀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니까는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좀 빠르게 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원래는 저만 알고 싶어 했고 제가 이거를 많이 배웠고 더 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좀 더 공개함으로써 저는 목표가 일반 셀러분들이 상향품 중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니까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인데도 맞다고 믿고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되고 사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되고 대량 등록하시는 분은 어떻게 팔아야 되고 식품 파시는 분은 어떻게 팔아야 되고 제가 1대1 컨설팅으로 했던 내용들 맞춤형으로 했던 거를 최대한 강의로 녹여서 했습니다. 오늘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또 채널명이 잘 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잘 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 꼽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이 항상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렇게 돈이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서 온라인 사업도 스마트 스토어 자체로는 어떻게 작게 볼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뭐 해외로 팔 수도 있고 그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그 시장 자체가 돈이 많이 있는 시장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할 때는 돈은 어느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되게 줄여줘요. 돈을 어느 정도 많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써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해야지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백지인 상태였을 때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 진짜 금방 가네요. 이제 클래스에서 네.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